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난 어떤 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 왜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되죠? 왜 그러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 맞나요? 어제 이어서 그저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링컨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위대한 지도자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는 앤 루틀리지와의 만남 이후 얻게 된 사랑의 자극을 통해 이 능력을 확인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여성에 의한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해낸 사람들의 예는 수없이 많다. 나폴레옹 보나파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조세핀에 의해 영광과 내조를 얻고 있을 때 세상에는 그와 대적할 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더 나은 판단관이라고 믿은 이성적 사고를 앞세워 조세핀을 버렸을 때부터 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다. 일일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부와 명성을 얻은 후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돌아서면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올바르게 전환된 성 에너지가 이성적인 사고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비단 나폴레옹뿐만은 아니었다. 인간의 마음은 자극에 의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 자극 가운데 가장 강한 추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적인 자극이다. 그것은 잘 조정되고 전환되기만 한다면 한 사람을 고통이나 번민으로부터 높은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 천재들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충동이 지니는 잠재력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해소해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천재와 구분짓는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강한 성적 본능을 타고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보겠다. 이들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 에너지를 훌륭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나폴레옹 보나파트, 엘버트 하버드,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브라함 링컨, 위드로 윌슨, 랄프 waldo 에머슨, 존 패터슨, 로버트 번즈, 앤드류 잭슨, 엔리코 카루소 등등등. 당신이 위인의 삶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더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강한 성적 본능을 가지고 그 힘에 이끌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라. 만약 이미 죽은 사람들의 전기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강한 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성 에너지는 모든 천재들을 만들어낸 창조적인 에너지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성 에너지가 뿜어내는 강렬한 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위대한 지도자나 건축가 혹은 예술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성적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천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마음의 주파수를 높이는 자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 에너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천재가 될 수는 없다. 천재가 되기 위해 그 에너지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어떤 다른 형태의 욕망과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도 천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위대한 힘을 잘못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동물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삶을 떨어뜨린 사람들이다. 왜 40세 이전에 성공하기가 어려운가? 나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40세 이전에 두드러진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드물고 50세 이전에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나로 하여금 2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러한 원인을 연구하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세에서 50세에 이르기 전에 성공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 시절에는 성 에너지를 주로 육체적인 면에 탐닉함으로써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성 에너지가 육체적인 관계 이상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 성적 충동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지난 40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때이다. 이러한 깨달음 뒤에 따르는 것은 대부분 눈부신 성공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40대를 넘긴 나이에 이르러서도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육체적인 욕망 속에서 분산시키고 있다. 이들의 강력한 감정들은 말 그대로 황무지에 버려진 씨앗처럼 싹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성적 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조정되고 육체적이 아닌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기만 한다면 한 사람을 천재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유능한 사업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계획들은 자신의 매력적인 여비서 덕분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다른 어떤 자극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창조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던 것이다.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업가도 자신의 성공은 12년 동안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한 아름다운 여인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백했다. 이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성공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술이나 마약과 같은 인위적인 자극을 사용하여 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에드거 앨런 포라는 알코올 중독에서 까마귀라는 유명한 시를 통해 인간이 일찍이 꿈꾸지 못했던 어두운 세계를 그려냈다. 제임스 라일리 역시 맑은 정신 속에서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더 빼어난 글을 남겼다. 그가 묘사한 강위에 피어오르는 안개와 그 위에 서 있는 공장은 몽롱한 술 기운 속에서 그의 눈에 비친 모습들이었다. 로버트 번즈가 자신의 대표곡 올드 랭사인을 작곡한 것도 늘 술에 취해 다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자연은 술이나 마약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을 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 자연의 자극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성욕과 정신적인 충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원시사회 집단 속에서 부활죄로 알려진 난사판, 잔치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세계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 지배되고 인간의 감정에 의해 문명이 형성되어 왔다. 인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느낌이다. 그리고 마음의 창조적인 능력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오직 감정에 의해서만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때 가장 강력한 감정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성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마음의 자극들을 모두 합친다 해도 성으로 인해 비롯되는 힘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음의 자극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상관없이 마음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11가지 마음의 자극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한의 지성과 교신하거나 잠재의식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 3만 명 이상의 세일즈맨들을 교육시킨 한 강사는 성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더욱더 유능한 세일즈맨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흔히 친화력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은 성에너지라는 것이다. 높은 성적 욕망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풍성한 매력을 발산한다. 따라서 성에너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르며 그 생명력 넘치는 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자산이 된다. 그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악수. 손을 잡는 순간 곧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성 에너지는 매력적이고 잘 조율된 음성을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세와 몸가짐, 높은 성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편안하고 우아하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인다. 사고의 파장, 높은 성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고를 감정과 잘 융합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높은 생각의 파장을 형성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장, 성 에너지가 고도로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용모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사람은 개성과 체격, 피부색에 잘 맞는 옷을 선택한다. 세일즈맨을 고용할 때 유능한 경영자는 세일즈맨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을 본다. 성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을 팔든 열정은 세일즈맨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단 세일즈맨뿐만 아니라 목사나 변호사 혹은 대중 연설가에게 있어서도 성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 호소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당신은 이 성 에너지가 세일즈맨의 타고난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성 에너지를 전환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열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성 에너지의 전환이 갖는 실제적인 중요성이 담겨 있다. 육체적인 쪽으로 흐르려는 성 에너지를 판매라는 목적으로 전환시켜 열정과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설령 자신은 깨닫고 있지 못하더라도 성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다. 성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세일즈맨의 대부분은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성 에너지의 전환은 대단한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 성 에너지의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점점 그 능력을 얻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결과는 틀림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성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기시해온 것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성적 충동은 종종 잘못 이해되고 심지어는 나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성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강한 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 축복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러한 사실이 남에게 알려져 남의 이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때로는 스스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사회에서조차 성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 에너지는 오직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될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 에너지는 잘못 사용되기 쉽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 에너지를 보다 잘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려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위대한 리더들을 분석해보면 그들의 성공 이면에는 한결같이 사랑하는 여성의 격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여성들의 삶은 남성들에게 가리워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몇몇 경우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로부터 이러한 격려를 받기도 한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무절제한 탐닉은 가음이나 과식하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해로운 것이다.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절제를 잃는다는 것은 리더로서의 중요한 자질을 잃는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인간처럼 무절제하게 성에 탐닉하는 경우가 없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절제 있는 성관계를 갖는다. 모든 동물들은 발정기라는 특정한 기간에만 성관계를 갖는 반면 인간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술이나 마약류에 대한 지나친 탐닉이 두뇌를 포함한 인간의 신체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나친 성적 탐닉이 술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노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성에 중독된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력과 의지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과도한 성적 탐닉은 비단 이성과 의지력만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정신착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성에 대한 무지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성을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이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성담론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 성은 하나의 금기시된 영역이 되었고 그 결과 금지된 것에 대한 이들의 호기심과 열망은 더욱 커져갔던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기성세대들조차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어떤 분야에서든 40세 이전에 이미 최대한의 창조력을 발휘한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가장 큰 창조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이다. 이것은 수천 명의 남녀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얻는 수치이다. 이 사실은 40세 이전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에 위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일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시기는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이에 접근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때를 맞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얻고 싶다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로 꼽히는 이들의 삶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된다. 헨리 포드가 40세를 넘기기 전까지 그의 사업은 성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사업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40세가 훨씬 넘어서였다. 제임스 힐 역시 40세 이전까지는 전신국에서 일하던 평범한 전신원에 불과했다. 그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시작된 것은 40세가 훨씬 지난 다음의 일이었다. 미국의 유명한 산업가와 은행가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40에서 60에 이르는 시기가 인생의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로 가득하다. 대개 사람들은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시기에 성에너지를 전환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습득은 일반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익힌 뒤에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3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시기에 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식할 뿐 정작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3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시기에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람과 성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행동을 자극하는 커다란 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행동력을 수반하긴 하지만 그 힘은 통제 불가능한 회오리 바람과도 같다. 그러나 성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침착하게 우리의 목표를 돌아보고 정확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이 40이 넘어서서도 이러한 사실조차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일 것이다. 한 남성으로서 오직 성적인 감정에만 의존한 채 한 여성에게 다가간다면 그 사람은 커다란 행동력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행동은 무의미하고 왜곡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성적인 감정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합되어 조화를 이룰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행동은 훨씬 건전하고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제 아무리 냉혹한 범죄자라도 한 여성의 사랑의 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한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머리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음을 여는 것은 곧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고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마음을 바꿈으로써 가능해진다. 사랑과 성은 모두 높은 성취를 향해 인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감정들이다. 또한 사랑은 행동을 조절하고 균형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성이 사랑과 결합될 때 이 두 감정은 한 사람을 천재로까지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하지만 천재들 가운데에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거의 눈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정의감과 공평함을 잃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부하 직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산업가나 은행가들의 이름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서 절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바로 양심이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를 가르친다.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생각보다 길군요. 감사합니다.